손흥민 없이는 강등권 팀에게도 박살. 토트넘 충격 경기력에 난리난 상황. BBC. 오늘은 다른 토트넘이 나타났다. 해외 반응 외신 소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 현지 언론들은 유독 손흥민 대체자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32세의 손흥민, 이제 세월의 흐름을 맞을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이런 손흥민을 이을 대체자가 토트넘에 있다고 확신했다. 대표적인 주자가 3명이었다. 17세 신성 마이티 무어, 19세 신성 윌손 오도베르, 18세 신성 양민혁이었다. 양민혁은 아직 토트넘에 합류하지 않아 제외하면 무어와 오도베르가 손흥민 대체자 유력 후보였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1차전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 경기에서 부상 교체 아웃됐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후반 26분 교체됐다. 햄스트링 부상이다. 이후 손흥민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EPL 6라운드, 페렌츠바로시와 UEL 2차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EPL 7라운드 모두 결장했다. 이 경기 모두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 자리에 나섰다. 엉망이었다. 그러자 10대 신성들, 손흥민 대체자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현지 언론들은 베르너를 선발에서 빼고 손흥민 대체자를 선발로 넣으라고 촉구했다. 이 촉구는 받아들여졌다. 뚜껑이 열렸다.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욱 크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 EPL 8라운드에서 선발로 복귀했고 한 골을 터뜨리며 위상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손흥민 대체자들의 무대가 시작됐다. 지난 25일 열린 UEL 3차전 알크마르전, 무어가 선발로 나섰다. 손흥민의 포지션인 왼쪽 윙어는 아니었다. 왼쪽은 베르너가 그대로 나섰다. 무어는 열심히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오도베르는 후반 42분 무어와 교체 투입됐다. 보여줄 것이 없었다. 그리고 27일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 9라운드, 무어는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선발 출전했다. 왼쪽 날개였다. 무어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후반 17분 교체 아웃됐다. 오도베르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토트넘은 올 시즌 1승도 하지 못한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에 패배했다. 리그 18위에 있던 팀에게 0에서 1로 졌다. 전반 31분 장 필리프 마테타에게 선제 결승골을 얻어맞았다. 강등권 팀의 첫 승제물이 된 것이다. 무어를 향해 제임스 매디슨은 네이마르를 보는 것 같다며 극찬했다. 오도베르를 향해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의 전성기와 닮았다고 평가했다. 모두 틀렸다. 손흥민 대체자 설레발은 끝났다. 그들은 한참 멀었다. 지금 토트넘에는 손흥민 대체자가 아닌 에이스 손흥민이 필요하다. 손흥민이 없으니 토트넘 공격력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다행스러운 건 토트넘이 다가올 중요한 3연전에 손흥민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오는 31일 카라바오컵 16강 맨체스터 시티전, 11월 3일 EPL 10라운드 아스톤 빌라전, 8일 UEL 4차전 갈라타사라이전까지 놓칠 수 없는 3연전이 기다리고 있다. 확실한 건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되는 팀이라는 것이다. 손흥민 대체자 이야기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토트넘 천운의 대반전. 손흥민 부상 아니다. 포스테코글루 컨펌. 다음 주에는 괜찮을 수 있길. 오른쪽 화살표 맨시티전 출전 가능성. 토트넘은 손흥민의 몸 상태를 관리해주고자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부상을 당해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토트넘은 28일 이하 한국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몸 상태와 관련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전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의 빅경기에 손흥민이 출전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카라박 FK와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뒤에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토트넘에서 3경기를 결장했다. 10월 A매치 기간 동안에 손흥민은 회복이 필요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도 2경기를 쉬었다. 다행히 손흥민은 A매치 휴식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직접 곧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하루빨리 경기를 뛰고 싶어 한다면서 경기를 뛰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9일에 있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이 손흥민의 복귀전이었다. 손흥민은 역전골 기점, 자책골 유도, 복귀포까지 터뜨리면서 4대1 대역전승의 주역이 됐다. 하지만 곧바로 손흥민은 다시 경기를 뛰지 못했다. AZ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의 추가적인 결장 소식이 들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 이후에 손흥민이 사소한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경기에서 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크마르전도 뛰지 못한 손흥민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길에도 동행하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면 주말까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 팰리스에 0대1로 패배하면서 손흥민의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 손흥민이 최근 6경기 중 5경기나 빠지면서 부상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손흥민이 부상을 당한 뒤에 다시 곧바로 결장한 적이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에이징 커브가 찾아온 게 아니냐는 걱정도 존재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부상은 아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한동안 결장했고 마지막 경기 후에도 좋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출전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다음 주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을 통해 손흥민이 부상이 재발하거나 추가적인 부상을 당한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면서 팬들이 안도할 수 있었다. 사소한 문제지만 최근 손흥민이 결장했었고 나이가 적지 않은 선수이기에 구단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자 손흥민을 경기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오는 31일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이 있다. 맨시티 킬러인 손흥민이 있어야 승산이 높아지는 경기다. 우승 후보 맨시티를 제압하면 8강에 오른다. 우승 트로피가 절실한 토트넘이라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경기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주전 전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언지한 만큼 토트넘은 손흥민까지 넣어서 확실한 승리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맨시티전이 마무리되면 주말에 에스턴 빌라와의 홈경기가 있다. 빌라가 4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라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토트넘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만약 빌라전마저 패배한다면 10위권까지 추락할 수 있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의 활약이 절실하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에 긍정적이었다. 그는 손흥민은 잘 회복하고 있으니 2경기 중 1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3. 충격, 비니시우스 및 레알 관계자 전원. 발롱도르 불참, 로드리 수상, 확실시. 2024 발롱도르의 주인공은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로 좁혀지는 듯하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8일 한국 시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가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로마노 기자는 레알 선수들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 비니시우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주드 벨링엄은 모두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축구연맹과 프랑스 풋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발롱도르 시상식이 열린다. 발롱도르는 소속팀, 대표팀을 포함해 한 시즌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당초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점쳐지는 선수는 비니시우스였다. 비니시우스는 지난 시즌 비로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비니시우스는 신입생 주드 벨링엄과 함께 갈락티코 3기위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비니시우스는 카림 벤제마가 떠난 빈자리를 완벽히 대체하며 대체 불가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와 컵 대회를 합해 39경
기 24골 도움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발롱도르 수상 조건까지 거의 충족했다. 발롱도르는 해당 시즌의 개인 성적, 소속팀 성적, 대표팀 성적까지 모두 포함해 투표로 수상자를 가린다. 비니시우스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우승, UCL 우승,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우승 등 3부문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아쉽게도 코파 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대표팀으로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를 감안하더라도 최고의 시즌을 보낸 비니시우스였다.